지난 15일 출시된 제네시스의 SUV GV80입니다. GV80 옵션 추천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차 살 땐 개차, 실거래가. 안녕하세요, 개차 김민경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은 이렇게요. GV80 두 줄 램프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겠다, 앙증맞은 제스처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제롬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시 연도까지 미뤄가면서 애간장을 태운 GV80이 드디어 출시를 알렸죠. 당연히 작년에 아우디 Q7 프로모션을 제껴가면서까지 GV80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기본가와 옵션 구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가격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6,58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미디어에서 예측했던 대로 6천만원대 중반 가격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파워트레인의 경우는 일단 디젤 3리터 6기통 모델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면서 최고 출력 27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60kgm를 보여주고 있죠. 복합 연비의 경우는 기본 타이어 들어가는 19인치 가스일 경우 리터당 11.8km의 연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3리터 디젤 엔진에 얹을 수 있는 사양들, 옵션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을 얹을 땐 얹더라도 기본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본기 갖추고 있는지 볼까요? 주행 관련 성능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GV80 프리미엄 SUV 나온다 했을 때 에어서스 기대하셨을 텐데 에어서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을 내다보면서 차량의 댐퍼를 조절할 수 있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램프의 경우는 앞뒤 그리고 깜빡이 모두 LED로 확실하게 고급스러움 보여주고 있죠. 정숙성과 직결되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앞면과 도어 전체에 넣고 있고 자외선 차단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장 부분 살펴보자면 계기판의 경우는 8인치 TFT LCD 클러스터 반영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도 디지털 타입의 계기판을 누릴 수 있겠다. 여기에 앰비언트 무드 램프와 LED 풋 램프 반영되면서 야간 주행 시에 고급스러움 전하는 거 우리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안전 내용을 보면은 에어백 10개,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영되다 보니까 기본 모델에서도 충분히 안락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를 보자면 천연 가죽으로 시트를 덮고 있으면서 운전석과 동승석 둘 다 전동 시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보조석에까지 워크인 시스템 갖추고 있어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GV80 기본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는 편의 기능 됩니다. 구동 방식부터 우리가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주행 및 편의 기능까지 어떤 것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지 볼게요. 구동 방식은 제네시스 모델들이 그렇듯 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륜 구동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앞바퀴 굴림과 동시에 전자식 자동 제한 장치 얹고 있고 다양한 지형에 대응할 수 있는 터레인 모드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넣는 경우에는 추가금 350만원이 붙게 되죠. 5인승 기본으로 시작하면서 7인승까지 골라볼 수가 있는데 팰리세이드처럼 둘둘3 구조가 아니라 둘3둘 구조로 2열에 3명 앉을 수 있으면서 3열의 경우는 2명이 앉을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에 걸맞게 3열 전동 폴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3열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7인승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본 5명이 탈 수 있는 차를 7명이 탈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100만원. 컬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유광 컬러 8개가 들어갑니다. 어떤 게 있냐고요? 우유니 화이트, 세빌 실버, 골드코스트 실버, 카본 메탈, 로얄 블루, 리마 레드도 있습니다. 버크 블랙, 카디프 그린입니다. 여기에 추가금을 얻는 경우에 무광 컬러까지 우리가 칠해볼 수 있겠는데 무광 컬러의 경우는 화이트, 그레이, 그린 컬러 3가지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광 도장을 선택하는 경우에 도장은 무광인데 크롬 장식의 경우 괜히 튀면서 번쩍번쩍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분들 있을 거예요. 무광 컬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크롬 장식마저 무광 적용되면서 전체적인 톤이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시트 구성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기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인조 가죽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초 SUV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천연 가죽 다소 아쉬워요. 왜냐면 그냥 밋밋한 방식이 없는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다음 단계로 높여보자면은 펀칭 가공이 반영된 테크니컬 펀칭 장식이 들어간 천연 가죽 시트를 넣겠다 이거죠. 여기서 돈을 좀만 더 얹으면은 천연 가죽 그 이상의 나파 가죽이 들어가면서 퀼트
퀼팅 장식이 들어갑니다. 가격은 펀칭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퀼팅 가공 적용된 시트를 고르는 경우에는 30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 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인치 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치업을 하면은 20인치 그리고 22인치까지 키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휠의 모양이 다소 달라지겠죠? 기본 모델의 경우는 10개의 스포크가 들어가면서 Y자 모양으로 끝에서 한 번 더 갈라지는 10스포크 휠이 적용되는 반면에 20인치 그리고 22인치 휠의 경우는 5스코이면서 디자인이 좀 더 독특하게 반영이 됩니다. 가격은 20인치로 키우는 경우에 70만원, 22인치로 키우는 경우에는 190만원 추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내외관 구성은 살펴봤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옵션 내용들, 각종 안전 및 편의사양 그리고 주행 성능 관련 옵션 지금 알아봐야겠죠? 여기에는 파퓰러 패키지, 개별 옵션, 패키지,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차에서는 이렇게 선택 품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의 경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옵션 내용들 묶어서 파는 개념이겠죠. 개별 옵션은 따로따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필요하진 않지만 기호에 따라서 넣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고급감과 운전 편의를 돕는 기능인 만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파퓰러 패키지에 먼저 첫 번째 품목으로 넣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모델에는 8인치 TFT LCD가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여기다가 제네시스 모델에서 보여주기 시작한 3D 클러스터 얹을 수 있으니까 확장도 시키면서 좀 더 멋스러운 그래픽 가미하고 있는 이 내용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방 주시 경고 이런 거 유용하다는 분들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지능형 헤드램프, 그냥 단순히 풀 LED라기보다는 반대편 차로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조절해가면서 빛을 비춰주는 기능, 그리고 차로의 곡면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가고자 하는 방향, 핸들이 꺾이는 방향으로 비춰줄 수 있는 이러한 램프가 반영된다면 별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는 필수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라고 이름 붙은 내용은 들어가는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런 거 뭐 주차할 때라든지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즉 AR 내비게이션 들어가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어봤던 증강현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말하고 있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뭘까요? 길 안내 시에 실제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로를 카메라로 찍어서 주행 영상으로 모니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면서 내가 가야 할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기능 반영된다면 뭐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이용할 때 출구를 헷갈려서 간혹 돌아갈 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직접 써보고 얼마나 편의성을 돕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뒷자리에 앉아있는 승객을 위한 편의 기능을 극대화하겠다 이겁니다. 리클라이닝에 슬라이딩까지 제공하는 전동 시트가 2열에 들어가면서 좀처럼 2열에서 볼 수 없었던 통풍 시트까지 반영을 해준다 이겁니다. 2열에도 슬라이딩 기능이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7인승 모델의 경우는 자동이 아닌 수동 슬라이딩 기능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가릴 수 있는 전동식 도어 커튼이 반영되다 보니까 햇살이 강한 날 아주 운치 있게 커튼을 쳐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뒷자리 승객을 배려한다면 3존 오토 에어컨 들어가야겠죠. 뒷자리에서 LCD 창 통해서 공조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 옵션 딱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랑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140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패키지 옵션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컨비니언스 패키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요. 이는 기본적으로 12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트에서 18방향으로, 즉 18웨이 전동 시트가 반영되는 가운데 쿠션 익스텐션 그리고 볼스터 전동 조절 기능이 들어갑니다. 볼스터란 사이드 양쪽에 있는 몸을 지탱해주는 조그마한 지지대 있잖아요. 그게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스트레칭 모드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컨비니언스 패키지답게 운전자를 좀 더 편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 즉 문이 덜 닫혔을 때 알아서 잠가주는 고마운 기능이죠. 다음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가 있어요. 이 기능은 이번 GV80 편의 기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능인데, 바로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앞선 주행보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술인 HDA2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근거리 차로 변경 차량을 감지하는 기능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불안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160만원을 더 얻는 경우에는 스피커 18개를 통한 퀀텀 로직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경우에는 바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ARNC라 부르는 소음 저감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능동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컨트롤하겠다 이겁니다. 혹시라도 뒷자리에서 아기를 재울 일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기능 들어간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필수라는 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날로 아웃도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걸까요? 아웃도어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2열에 보통 우리가 본격적인 사륜 SUV들 보면은 뒷자리에 220V 전원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웃도어 패키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220V 파워 아울렛을 넣겠다 이겁니다. 아웃도어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트렁크에 뭐 짐 실일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러기지 매트라든지 러기지 스크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까지 마련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 40만원에 우리가 쇼부를 볼 수 있겠다. 패키지 옵션 마지막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빌트인 캠 패키지입니다. 뭔지 다들 아시죠? 신형 소나타에서 처음 보여줬던 내장형 블랙박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의 경우는 우리가 70만원을 추가하는 경우에 이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번 GV80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가지 기본 옵션과 우리가 추가금을 지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옵션을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커멘디드 바이 개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추천하는 경우에 첫 번째 타입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패밀리카를 우리가 추구하겠다. 기본 산 이상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되겠죠. 또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패밀리를 준비하고 있다. 즉 2인의 부부 플러스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는데 유아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3인 구성의 가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니즈와 옵션 구성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하드웨어 구성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GV80의 경우는 이 후륜, 이 뒷바퀴를 굴리는 베이스로 이제 사륜까지 간다 이겁니다. 뭐 사륜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안정적인 거동 측면에서 우리가 뭐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 타고 뭐 이렇게 멋스럽고 겉에 생채기만 나도 좀 아쉬울 만한 차량인데 이것 타고 아웃도어 즐기겠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륜으로 이제 즐기면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잘 즐기면서 있다가 겨울에는 우리가 정석대로 윈터 타이어를 끼워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륜을 할게요. 또 이렇게 한다면 내 차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더 내 차를 아끼고 내 차의 컨디션을 살펴볼 수 있는 좀 더 즐거운 카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어떤 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구동 방식은 후륜 가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금 발생하는 350만원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자 이겁니다. 5인승과 7인승이 있는데 저라면 5인승 할 것 같아요. 요즘같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가족 구성원 수를 생각해 봤을 때 7인승보다는 뭐 저는 5인승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 들고, 그런데 제 말대로 5인승 골랐는데 7명이 갈 일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혹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으로 외장 컬러 되겠습니다. 외관 컬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광 컬러와 유광 컬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멋스러운 무광 컬러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7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애프터샵에서 랩핑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광으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공개 행사 때 보여줬던 그 초록색 카디프 그린 너무 멋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레드 컬러랄지 유광에도 충분히 멋있는 컬러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70만원 써가면서 무광 컬러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광 컬러 남들과 다르게 갔을 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방 질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회피하고자 일단은 유광 컬러 기본 구성 가겠다 이겁니다. 내장 디자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형 가죽이 있고 그리고 타공 마감이 들어간 펀칭 시트가 있고 여기다가 더 나아간다면 나파 가죽까지 있어요. 그런데 처형 가죽은 프리미엄 SUV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내외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기본 밋밋한 무지 처형 가죽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서만큼은 돈을 좀 쓰겠습니다. 150만원 얹어서 처형 가죽에 펀칭 가공을 넣고 있는 2단계 내장 디자인 옵션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휠 타이어, 이것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19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기에 피렐리 타이어가 끼워지는데 이 경우 편평비는 55가 되겠다. 여기다가 우리가 첫 번째로 옵션을 가한다면은 이제 20인치 그리고 편평비는 50으로 좀 낮아지면서 타이어는 미쉐린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겠다, 끝판왕을 보고 싶다, 그럼 22인치 편평비는 40으로 낮아집니다. 이 GV80의 휠 하우스가 22인치 휠마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나온 건 맞지만 저는 20인치로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왠지 기본 휠로 가면은 뭔가 아쉬운 것 같고 이런 거대한 차체에 19인치 약간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인치를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 이번에 공개된 디젤 모델이 아니라 3.5 가속
가솔린 모델의 광고 영상을 봤어요. 이 경우 가솔린 모델에는 코피 브레이크가 들어가더라고요. 모노블럭에.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멋스러운데 디젤 모델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투피스톤 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인치업 해가지고 22인치 갔을 때 안에서 보이는 어떤 그러한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볼품없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20인치 선에서 적당히 타협을 보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휠 경우 7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기본 내장 디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휠 역시 1인치만 인치업 시킴으로써 우리가 220만원이라는 추가금을 쓰게 됐어요. 일단 이것을 우리가 베이스로 하고 디폴트로 한 다음에 그러면은 6,580만원의 가격에서 220으로 얹었으니까 가격은 6,80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깃 고객별 내장 편의사양 구성을 지금 해봐야 합니다. 4일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파퓰러 패키지와 컨비니언스 패키지, 여기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반영한다 이겁니다. 사실 파퓰러 패키지의 경우는 이 현대차 측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한 옵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넣은 건데 저는 굳이 이게 뭐 필요할까라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2열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2열 승객의 편의를 돕겠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저 같은 싱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규모 가족에게는 그닥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다 싶었는데 뭐예요? 본격적인 패밀리를 추구하는 4인 이상 구성을 갖고 있는 가족의 경우는 2열에 항상 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는 파퓰러 패키지를 이왕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필요하고 하이테크 패키지 통해서 우리가 12.3인치의 LCD 계기판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가족 구성 많으신다면 좀 더 차량의 안전 성능도 중요할 텐데 야간에 시야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퓰러 패키지를 우리가 넣어주자. 여기에 더해서 컨비니언스, 운전자가 편해야 우리가 장거리 크루징의 경우에도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넣어야 합니다. GV80의 상징과도 같은 뭐랄까요? 약간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넣는 것도 저는 가족 구성원들이 본격적인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분들이라면 넣어야 할 구성이다. 그럼 얼마예요? 파퓰러 패키지가 630만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12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의 경우 150만원. 그러면 깔끔한데? 900만원 추가되니까 즉 본격적인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7,700만원에 이번 GV80을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최소한으로 저희가 권한드리는 옵션이고, 다음 패밀리를 준비하는 분들, 즉 2인 부부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 구성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에 개별 옵션으로 하이테크, 그리고 컨비니언스, 여기에 아웃도어 패키지까지 얹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파퓰러 패키지를 굳이 이러한 고객 타깃층에서 쓸 일은 없겠다. 그렇다 보니까 과감하게 파퓰러 패키지를 뺐고, 다만 아쉬운 부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얼마인가요? 130만원. 그리고 하이테크 역시 그 내용이 160만원.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말씀드린 대로 120만원이고, 아웃도어 패키지 뭐가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V 전원장치 있고 뒤 화물 좀 더 깔끔하게 실어볼 수 있는 러기지 매트와 러기지 스크린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4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뭐 당연히 있어야니까 150만원.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200에다가 250, 450에다가 600. 그러면 얘는 좀 더 저렴하게 나오겠네요. 얘는 7,400만원. 자, 여기까지 GV80이 갖추고 있는 기본기와 타깃별로 우리가 어떤 옵션 구성을 해야 하는지 저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의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용 0.1% 얹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7,400에서 7,700까지는 가야 그나마 탈만한 GV80 내용 되겠습니다. 선 공개된 GV80 디젤 모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봤고, 이어지는 가솔린 트림 나오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 내용 바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받아보시려면 저희 개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차 김민겸이었습니다.